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적천수 천리 3권 제16 가화장입니다. 가화장을 끝으로 해서 3권이 끝이 납니다. 3권이 끝이 나면 이제 4권이 시작을 되는데요. 오늘 가화장을 보면 늘 말씀드렸지만 화가 과연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진짜 화가 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그래도 철조 선생은 왜 가화장을 쫓아갔냐라고 하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화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주를 단 유배원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증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원주는 어디서 나왔냐면 적천수 지묘에서 나왔어요. 적천수 지묘는 곧 무엇이냐면 진수함 선생이 지으신 거예요. 적천수 지묘, 진수함 선생이 지으신 건데, 그 진수함 선생의 책을 보시고 증주를 하시면서 사례명조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명조는 유일하게 이 임철조 선생이 넣었고, 넣긴 했는데 연해자평에도 사실은 사례명조는 있어요. 또 그리고 격국론에서 먼저 한 100년 전에 나온 격국론에서도 사례명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적천수 천미 같은 경우는 한 526개를 넣어서 방대하게 넣으셨죠. 각 장마다 일일이 다 넣으셨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물론 앞에 있는 천도, 인도, 지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장서부터 일일이 넣기 시작하셨어요. 천도, 인도, 지도는 형이상학적이죠. 그래서 거기에선 사례명절을 안 넣으시고 지명장서부터 사례명절 넣으셨죠. 자, 그래서 요 원주를 근거로 해서 징의를 쓰신 임철조 선생님이 증주다라고 해서 이 임시왈만 들어와 있어요. 임시왈 했으면 이거 임 선생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왜 임시왈을 붙였냐? 적천수 천미를 찬집한 원수산이라는 사람이 이 찬집을 했기 때문에 임시왈을 넣었어요. 공자왈 하면 공자님이 지으시긴 했죠. 근데 지었긴 했는데 쓴 거는 누가 썼을까요? 공자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공자왈, 공자왈이 아니라 자왈 이렇게 했죠. 그대께서 말씀하시길이라고 해서 존칭해요. 공자라는 그 자자는 존칭어예요. 공자가 이름이 아닙니다. 맹자라고 하면 그 자자는 남자의 존칭이에요. 남자의 존칭입니다. 그대 보다 높은 겁니다. 님, 그렇죠. 님, 우리의 님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임시왈 했으면 이거는 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했으면 누가 얘기를 이렇게 썼을까요? 라고 하면 적천수 찬집을 하신, 적천수 천미를 찬집하신 원수산, 아마 원수산 씨하고 설악어 씨하고 같은 동년배입니다. 같은 연배예요. 원수산 씨도 책을 지어냈습니다. 아마 사주 정수인가요? 뭐 이렇게 지은 게 있습니다. 제가 책이 저기 꼽혀 있을 텐데, 자평수원도 저 설악어가 지은 건데, 일단 있습니다. 무슨 수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산 씨도 책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일부러 빼놓지 않아서 그렇죠. 자, 그래서 임시왈 했습니다. 자,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화지국이라는 것은 기상불일, 그 상은 한결같지 않다. 이거 합신이 있을 때 진짜예요. 진짜인데 일주가 고약한 자가 있고, 또 유하신, 하한신이 여유가 있으면서 일주가 뿌리가 있는, 이런 때는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일주가 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신과 화신에 대해서는, 합신은 합화한 걸 얘기하고 화신은 화한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한신은 부진, 진짜가 아니면서 또 일주가 무근해요. 그러면서 화한신은 부족하면서 또 실주가 무기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중으로다가 한쪽은 있으면서 약간 있고 또 없으면서 아예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주의 상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가화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합한신은 어떻게 합해서 화한신은 화한신이 있는데 일주가 득 뭐를 얻었냐면 겁재나 인수의 생부를 받으면 또 어떤 경우 이미 합한신이 한신이 와서 화한기를 상하게 하고 있을 때, 그러므로 가화는 가짜로 화한 것은 진짜로 비한 거에 비해서 더욱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봐야만 될 것이 이게 가화인지 일반격으로 봐야 될지 가화격으로 봐야 될지 난해하다. 그러니 자세히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득 얻을 것이다. 거의 얻을 만한 것은 가화지기, 가화의 기능으로서 얻을 것이다. 근데 얻기는 왜 어떤 방법으로 얻어야 되냐?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기지합을 했을 경우라고 해서 웬만하면 갑기지합을 하고 오늘인가요? 지난번인가요? 무게합화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합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갑기지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호 축수를 해요. 그러면 합신은 비록 진짜라고 하지만 일주가 고약하기는 해요. 외롭고.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러면 불능불황. 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주가 뿌리가 없고 고약하니까. 그런데 단지 가을이나 겨울 같으면 기운이 합해서 차가우니까 또한 금기운이 암에서 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운에서는 반드시 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를 보신 겁니다. 조도 되지만 갑기 합합 토를 했다는, 토로 변했다면 만약 이게 화했다라고 그러면 화가 화생토 토생금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중심기운이 이렇게 해서 화니까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토의 용신은 화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언제 태어난 토는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토는 각기합소 됐을 때 얘기해요. 그래야만이 거기 한습지기 한습한 기운을 제거하고 중기 가운데 적당히 맞춰야 된다. 환한한 걸 활락하고 따뜻한 걸 맞춰줘야만이 된다. 이 중자가 맞이할 중자, 맞을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아닙니다. 생후 진묘월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화실은 비록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진토는 곧 목의 역이요. 그렇죠. 미시 분명히 통문지고 신고에 미는 미토죠. 미는 또 그 목에 뿌리가 될 거 아니냐. 목은 미상무 분명히 뿌리가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춘화의 기는 열려주고 따뜻하기 때문에 우유 또한 있다. 수목이 장근하고 있기 때문에 세운에서는 반드시 보세요. 토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봤어요? 용신을 토로 봤을 때 화, 토, 금으로 가죠? 이런 땐 겨울과 가을에는 화토를 쓰고 여름과 봄에는 토와 금을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고 아셨죠? 이렇게 용신이 잡는 게 세 개를 갖다 놓고 교집합 토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토는 교집합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쓸 건지 이쪽으로 쓸 건지 왼쪽으로 쓸 건지 오른쪽으로 쓸 건지 토만큼은 교집합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대강 이렇게 화한신, 가화라고 하면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용신 중에서 두 개를 어떤 걸 쓸까라고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각기합도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가을과 겨울에는 화토를 쓰고요. 여름과 봄에는 토금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 을경이 합했어요. 일주가 목이에요. 자, 이제 일주를 변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하월에 태어났어요. 봄에, 아예 여름에요.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목도 불리하고 금도 불리해요. 그럼 합한 시는 부진, 진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을경합을 해서. 그런데 일주가 설기하고 무근하니까 토는 마르고 이게 이제 하령이니까 말랐죠. 그러니까 불능생금, 금을 생할 수도 없죠. 예, 토가 말랐으니까. 세운에서 반드시 뭐를 낀, 물이 낀 토를 만나면 좋다라는 거예요. 을경합합 금을 했으니까 금을 살리려는 것이죠. 습토에 결국 습토를 습토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능이 설하고 양금, 화를 설하고 금을 생해주니 좋다라는 거죠. 생호동령, 자 여름과 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경합금에서. 금은 봉, 설기하면서 부족하게 돼 있으니 목은 불납수하죠. 겨울이니까요.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기, 그래서 기운이 없죠. 일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을경합을 하고 있을 때 일주가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록 좀 토가 얼고 불농생금 지수, 금을 생하지도 못하고 물도 막아주지도 못하니 세운이 반드시 뭐예요? 화지토, 건토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화지토는 건토죠. 건토파. 즉 해동을 하면서 기운이 따뜻해만 되니 금은 생함을 얻어서 불안, 춥지 않다라고 해서 따뜻한 기운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보면서 만약 정임지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임지압을 하면서 일주시 정해요. 이런 때는 일주가 변하는 겁니다. 뭘로 변할까요? 목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일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6번을 올려도 되겠네요. 안 되네요. 일주가 합이면 이게 정화가 목으로 변할 겁니다. 생후 춘령이에요. 봄에 태어났어요. 임수가 무근해요. 임수가 무근해요. 정임합해서 근이 없으니까 목으로 쫓아갈 거 아닙니까? 필종 정과 합을 하는데 알지 못함이라 목이 왕하면 스스로가 불을 생하는 것이니 즉 정화는 반대로 부정 임수를 쫓아가지 않고 화하지를 않는다. 그러니 혹 비겁의 도움이 있으면 세운에서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저 정화를 꺼줘야 되니까요. 수가 있어야 돼요. 수생목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왜? 정임 합목을 해야 되니까 목으로 변해야 되니까 수로서 정화를 꺼주고 수생목을 하라는 뜻이에요. 즉 화는 제압을 받으면서 목을 얻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세운에서. 그러니까 가화니까 세운에서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운에서 발복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가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임합을 하면 뭐가 될까요? 병신합을 하면 뭐가 될까요? 수로 변하죠. 그런데 일주가 화예요. 저 병화겠죠. 생후 동령이에요. 그러면 수겠죠. 그러면 수계절에 병화가 변할까 말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겠죠. 중중금수예요. 즉 합은 해서 화하는데 끓이는 것은 주중에 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병신합 수를 하니까 토가 제수를 할 거 아닙니까? 수로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암암리에 와서 나의 화한신을
덜어내. 손해를 보게 하니 습토는 비록 불능지수 수를 막아주지 않아서 괜찮은데, 예, 수는 결국 끝내는 뭐예요? 혼탁하고 불청, 깨끗하지 않으니 세운에서 반드시 금토를 만나야 된다. 즉 기류가 유행을 해서 생수하라. 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 화한신이 스스로가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4개만 있는데요. 무게합판은 빠졌어요. 참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적천수 천미를 찾아봐도 무게합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례명전 또 무게합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장은 조금 임철초 선생이나 좀 당황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배합이 있다면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이루었으니 EAVB에요. 이루어졌으니 역시 능히 명리가 쌍전할 것이다. 그래서 광전유후라고 해서 현재 명심보감에 나온 거예요. 앞은 훤하고 뒤에는 여유가 있다라고 했으니 아주 명리쌍전한 모양이죠. 결론적으로 격상은 비진, 진짜는 아니지만 만약 결론적으로 격의 상이 진짜가 아니면 진짜로 변하지 않는다면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고고 외롭고 쓸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고 조견칭등에서 어려서 일찌감치 칭등이라면 벼슬길에 쩔뚝거리고 올라가니까 계단을 멀쩡하게 올라가기도 힘든데 쩔뚝거리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쪽 다리가 불편한 거죠. 이 칭등이라는 건 좀 쓰기가 곤란한 얘기지만 장애인이 계단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즉 그렇지 않으면 또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게을르고 의심이 많고 오히려 세운에서 그걸 뭘 불능하냐면 가짜를 눌러주고 진짜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생 작사 하는 일이 둔전해서 빙빙 돌기만 해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명리무성 명예와 이익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참 잘 듣고 있지만 과연 이 사주가 풀면서 과연 가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참 의심스러운 게 벌써 한두 개가 있었고요. 오늘 350번 하고요. 이게 이제 무게합파장입니다. 근데 설명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무게합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상관격으로 잡았습니다. 왜? 해명이에서 목이 투출해 갖고요. 완벽하게 이건 상관격입니다. 물론 합격이 되는 것은 목생하니까 합격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용신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하면 합격이니까 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뭘 쓰나요? 목, 화, 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쓸까 하면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운이 좋을까요?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가겠지만 안 좋겠죠. 화를 끄는 거니까요. 요 셋 중에 둘을 골라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목화토 중에 쓰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렇습니다. 개수생어 개하, 미월에 태어났죠. 목화병왕하다. 보세요. 목화병왕이에요. 목이 강하죠. 강하지만 화가 더 강하겠죠. 화체 수금령기니까요. 근데 수를 못 쓰는 이유가 이 해수 쓸까요? 못 쓸까요? 라고 하면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왜? 해명이 목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초 선생은 해명이 목국이 아니라 미토가 극을 하고 화가 또 극을 한다. 그래서 해수가 고리무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월간 신금은 무기. 이건 쓸 수 없습니다. 신금은 불능생수한다. 맞습니다. 일주가 비록 왕지에 임했다 하더라도 거듭해서 화토 픽 양픽 이건 화와 토가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무토가 또 있어서 합한신이 진짜인데 또한 왕하다 라고 하시면서
이게 무게합화를 설명하고 계신데 가화로 보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체 수급용조에서 불형이라고 하면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 토를 쓰면 그냥 골라놓고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안 좋았겠죠. 뭐 뻔을 뻔짜죠. 뭐 그럼 수금으로는 안 좋죠. 쓰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가 어떻게 될까요? 불능이라고 요 가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불능해서 종합의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일주는 불능종합이라고 해서 합한 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중부정을 해야 되는데 불능종합이라고 하면 뭐래요? 종하는 걸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개수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살아난다라는 뜻이니까 요 불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주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초운의 임신 계유는 뭐예요? 금수가 병화하니까 고거불감이죠. 예. 쓰지 말라고 하는 용식이 들어오면 그거는 병식이 들어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철조 선생님께서 가화를 쓴다라고 하시고 가정 가화를 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명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적천수는 너무 종격이 많다라고 비평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 가정 가화가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값술은 좋겠죠. 권토가 들어오고요. 집에 화국을 했어요. 이론설 화국이요. 출에 대득 제우 바깥으로 나가서 큰 기회를 얻었어요. 뭐 객지에 나간 거죠. 을에 수복 목설이지만 지지로다 또 뭐를 얻었어요? 목국을 얻었겠죠. 뭐 해수가 들어왔어요. 명성 1호라고 해서 1호에서 이름을 얻었다라고. 1호는 뭐예요? 정식으로 분명히 뭐 편법으로 얻은 거죠. 뭐 재백 풍용, 재물과 백, 비단백자예요. 재물이 아주 풍용했다라는 거예요. 일곱 병자, 이거 자수 들어와서 안 됩니다. 화불통분하고요, 규어 낙지 이렇게 성명 1호라고 한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식 채용이 아닌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채죠. 요즘 어공들 많죠. 명성 1호라고 하면 어공입니다. 어공. 규어 낙직했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직장이 떨어지고요. 임자년에 불로 아이고 죽기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설명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 말을 했는지 봅시다. 일주 개수가 시간에 모터 합을하여 옳지 미터가 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주가 이러가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해수가 양쪽에서 골병이 들었고요. 여기서 불은 가로치고 이렇게 넣은 것은 역평자가 해석상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넣어야 해석이 됩니다. 화의는 6.1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주 무게합화됐다라고 고집을 부리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또 수도 2.6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저 해묘미 목국을 잃은 저 해수를 잡아주지 못했다는 게 좀 결론이 좀 안 좋은데 프로그램에서도 뭐예요? 화체 수급용조에서 불형화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읽기는 프로그램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350번이에요. 볼까요? 보세요. 화체 수급용 불가. 쓰지 말라. 목용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좋겠어요. 이 해수는 괜찮아요. 해면이 먹고 올리는 거. 값술도 괜찮아요. 왜냐면 확격으로 변하니까요. 그러나 이 좌우는 지금 아주 큰일 날 운이네요. 딱 걸렸네요. 52세 걸렸습니다. 지금 잘못됐겠네요. 아마 지금 만약 현재 살아있는 명조라면 저한테 와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겠네요. 자, 351번을 이제 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할까요? 좋습니다. 여기는 끝나겠네요. 갑진정묘, 임진신해. 그래서 정임한 목화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화기격으로 잡아 놨습니다.
저 신금은 못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묘진, 묘진하고 이 목이채라, 목이채입니다. 그래서 목화기격으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선 목채, 금토 용조입니다. 그 대신 쓰지 마, 금토는 쓸 수 없다라고 또 프로그램에서 나오죠.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뭘 쓸까요? 수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묘원에 태어났죠. 목이 강하죠. 그럼 이렇게 쓰겠죠. 목화를 쓰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화. 수생호 중춘, 묘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수시봉 록인, 록과 시간에 록과 인수를 깔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시에서 록은 여기 있고요, 인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화신당령, 화한신이 당령을 했다. 정임한목을 했죠. 연간에 원신이 투출했어요. 그래서 시간, 신금은 묵은임절, 맞습니다. 신금은 뿌리가 없이 절지에 다다랐고요. 정화합신을 해서 조기, 급지, 적을 오히려 신금을 극한다. 신금 불능생수하고 있어요. 즉 해수는 이 임지노강이 아니라 곧 간목의 장생이다 라고 하면서 저 해수가 변심을 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든 저러든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금토를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간 부득불, 이거 보세요. 부득불이라고 해서 아예 아까 부정불이라고 해요.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이 부득불, 종합, 따라야 된다. 합신이 합해서 화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운주, 난방화지, 좋습니다. 최근 식능, 국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전승극이라고 해서 이건 과거에 급제를 한 것이고요. 지임신 계유, 이제 이거 여기 이거 이제 못 쓴다 하는 병신이 생하는 대운이 되면 금수극파를 해서 부단 불능출사, 뿐만 아니라 해서 출사, 벼슬에 나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2차 또 항상 파목, 이런 때가 이제 아마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이때 이제 5대원 이후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하다 망했든지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도 아니죠. 일단 50대 이후에는 좀 안 좋은 꼴을 보게 되는 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주. 목화기격으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목이채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수의 목화기격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상관격이죠. 식신격이죠. 식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격에 인수를 못 쓰는 거예요. 인수를 못 쓰는 겁니다. 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일간과 월간의 정임하목. 제가 그냥 합격으로 봤습니다. 임신 계연에 금수 파국해서 망했다, 잘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목이 8.3이에요. 엄청 강하죠. 그래서 목화, 수목화 오행 중에서요, 목화 오행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심해점 격국론도 목화기격으로 잡았으니까요. 아마 식신격으로 잡을 겁니다. 심해점 선생은. 351번이죠. 보세요. 목체 금토용제에서 불가, 쓰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은데 임신 계유는 별로다 라는 것이죠. 자, 정화가 꺼지면 안 됩니다. 또 들어와서 끄고 있네요. 임신 계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이제
철조 선생 말씀 마지막 하나 또 있습니다. 차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가화체다다. 가화가 많은데 만약 신약인 용인 신약하다고 해서 인성을 쓰게 되면 즉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인성을 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또 다시 평을 했죠. 철저히 주장하는 가정격과 가학격은 기존의 잡다한 원리에서 보다 새로운 이론이다. 그러한 이외에서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지수법은 아직 합화되어는 오행력을 잃지 못하여 유난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만 불형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니까 쫓아가긴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님의 가정격과 가학격은 시간을 두고 보다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여튼 적천수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은 적천수를 팽개치는 이유가 바로 종격과 확격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천수 천리 3권은 끝이 납니다. 종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준비는 4권으로 준비가 되겠죠. 352번부터 512개니까요. 많이 쫓아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4권을 준비하겠습니다.